자, 이거는 일본 기상청 정보고요. 일본 기상청 정보가 15시간 이전 상황 속에서는 가장 정확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 기상청에 대해서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근접할수록 일본 기상청 정보가 굉장히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 가면 거기서 방제 정보, 태풍 정보 해서 이 화면이 나와요. 거기서 태풍 9호가 있고 태풍 10호가 있는데 9호를 누르시고 24시간 확대 상세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동영상 시작이라는 부분들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시면은 9월 2일 18시 현재 상황이고요. 이 현재의 태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태풍은 강도가 매우 강한 그리고 진행 방향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이다. 그럼 950 헥토파스칼은 얼마나 강한 그 태풍인가 라고 하면 보시면은 950 헥토파스칼은 대형 A급이라고 해요. 초대형이 있고 대형 A급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950 헥토파스칼 이건 기압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지대에서 고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산 같은 경우 지리산 같은 경우는 기압이 낮죠. 거기 같은 경우는 뭐 900 헥토파스칼, 850 헥토파스칼 그 정도 수준으로 거기가 1100m 부근 노고단 기압이 낮고 중심 기압이 낮다라는 거는 거칠 것이 없잖아요. 거칠 것이 없다라는 거는 쭉 그냥 연결되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 있는 기압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건물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다 보면 걸릴 부분들이 많지만 지리산 노고단 그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거기는 거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 기압이 낮다라고 하면 태풍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950 헥토파스칼 이거는 대형 A급 태풍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제주도를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은 950 헥토파스칼 굉장히 큰 태풍이다. 대형 A급의 태풍이고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당 45m 정도 굉장히 빠르죠. 이 초당 45m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보시면은 초당 45m 초속 40m 이상이면 사람은 물론 큰 바위도 날려버리고 달리는 차도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빠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간 최대 풍속이 이게 돌풍인데 돌풍이 초당 60m 정도 60m 하면은 매미급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태풍이고 이 일본 기상청 정보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확할 수 있어요. 요건 9시 상황 9시 상황도 비슷하죠. 950 헥토파스칼 그리고 보시면은 마이사기 남해 상륙할 때인 9월 3일 00시 부근에 동일해요. 950 헥토파스칼 초당 45m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고 바로 남해에 상륙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순간 최대 풍속은 60m 새벽 3시에는 중심 기압이 955 헥토파스칼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그리고 최대 풍속도 5m 정도가 다운됐죠. 초당 40m 정도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55m 5m 정도가 다운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심은 대구, 경북, 상주 이 지역을 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6시경을 보시면은 태백시 위쪽 지나면서 조금 중심기압이 좀 낮아졌죠. 중심기압이 960 헥토파스칼 정도로 태풍의 강도가 조금 줄어든다 할 수 있어요. 최대 풍속이 35m 그리고 최대 순간 풍속이 50m 그래도 상당한 속도다라고 보시면 50m 정도면 뭐냐 큰 바위도 날려버리고 달리는 차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최대 풍속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9시 부근에서 동해로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면서도 크게 약화되지가 않아요. 보시면 중심기압이 965 헥토파스칼 이것도 보시면은 중형급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냥 강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유럽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금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6시고요. 보시면은 제주도 쪽에 상륙을 했어요. 성산읍 쪽을 보면 초당 23m 정도의 지금 태풍 지금 현재는 돌풍의 세기는 한타 초당 37m 돌풍도 상당하죠. 그리고 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오고 있다. 56mm, 57mm 정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뇌우 정보를 보면 뇌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어요. 21시를 보면 21시의 뇌우 상황도 해당 사항은 없고, 그리고 바람의 세기는 지금 보시면 초당 28m, 더 세졌죠. 28m 정도의 바람이다라고 하면 가로수가 뽑히고 낡음집이 무너지는 수준, 지붕이나 기와장이 뜯어나갈 수 있다, 이 정도 빠르기고요. 비 번개를 보면 58mm 정도 계속적으로 비가 퍼붓는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제주 성산읍 쪽을 보고 있는데 비가 지금도 퍼붓고 3시간 후에도 상당히 퍼붓는다, 계속 쏟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 피해, 침수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 그리고 뇌우 피해는 없어요. 이제 제주도를 지나서 9월 3일 00시 부근, 일본 기상청에서 이야기한 것과 유럽 기상청이 거의 비슷하죠. 태풍의 눈이 남해를 향하고 있어요. 여수에서 살짝 비껴서 남해 쪽을 향하고 있다. 남해 쪽 보시면은 순간 풍속이 초당 26m 정도, 한산면 초당 32m, 통영 역시도 거의 30m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보시면은 초당 25m 정도, 진주는 18m, 부산까지가 강력한 바람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돌풍을 보시면은 돌풍은 43m, 부산이, 그 다음에 진주도 42m, 순간 돌풍이 상당할 수 있어요. 간판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 번개 보시면은 비가 00시 부근에는 여수가 70mm 정도 수준까지 69.3mm 엄청나게 비가 오죠. 오흥, 금산, 완도 이런 부분들이 비가 상당히 올 수 있다라고 봐요. 여수가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네요. 여수가 거의 제주도와 비슷하게 비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뇌우의 피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뇌우는 전체적으로 괜찮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새벽 3시에 이렇게 뇌우 피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밀양, 진주, 이게 예측된 정보긴 하지만 이 뇌우라는 거는 낮은 구름에서 내려오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새벽 3시 부근인데 태풍의 중심은 고령군 쪽의 태풍의 중심이거든요. 돌풍으로 보면은 바다 쪽에 돌풍이 상당하고요. 비 예보가 거창 쪽이 58mm, 여기 지리산 쪽이거든요. 그리고 울산 쪽도 비가 많이 올 수 있다. 새벽 3시 부근이고요. 그 다음에 뇌우의 피해를 한번 보면 뇌우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집중호우거든요. 보시면 새벽 3시에 이쪽 부분에 상당한 양의 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비가 쏟아질 수 있다.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기상 불안정으로 인한 낮은 구름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기상청 정보에서도 잘 못 봐요. 이거 역시 서비스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럽 기상청에서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ECMWF라고 해가지고 유럽 기상청 예보 시스템에서 이 뇌우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광주광역시라든지 내지는 충북 제천에서 갑작스럽게 큰 비가 나오고 기상청에서는 그렇게 큰 비가 내릴 줄 모르고 100mm 정도가 예상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200mm, 300mm가 쏟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뇌우 정보 때문에 낮은 구름에서 그대로 그냥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기상 불안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6시경 뇌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여서 태풍의 중심은 태백시 쪽 위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울진, 강릉까지 순간 돌풍이 예상이 되는데 기역시도 강릉이라든지 태백 70mm, 60mm 상당한 양의 비가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뇌우예요. 계속적으로 비가 오는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안동 6시 불안정한 부분에서 그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6시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 뒤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온다라고 하면 거기서 침수 피해가 나오거든요. 이런 게 좀 중요해요. 이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일정 부분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유럽 기상청에서는 이걸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국내 동쪽을 정확하게 치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9시 경에 빠져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건 유럽 기상청 정보를 활용한 상황이었고요. 이거는 미국 기상청 정보예요.
미국 기상청 정보를 보시면은 현재 제주도 부근에 시간당 60km 정도의 풍속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시간 후 시간당 73km, 9월 3일 00시 부근에 거의 경로는 비슷해요. 남해 쪽을 통해서 태풍의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대신에 이게 뭐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보시면은 120km 상당한 태풍이에요. 새벽 3시경 75km, 81km, 80km 정도, 그 정도 새벽 3시, 그리고 새벽 6시 태백 위쪽 부분 경로는 비슷할 수 있다. 포항, 울진, 삼척, 그 다음에 강릉 이런 지역들의 돌풍이 상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비 예보고요. 상당한 양의 비가 제주도에 지금 내리고 있다. 영령시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55mm, 3시간 축적으로 해서 50mm가 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비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03시 부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70mm가 넘는 비가 경상북도 정도 수준이거든요. 안동에서부터 태백까지 70mm가 넘는 큰 비가 3시간 축적으로 속출할 수 있다. 내일 6시 부근에 보시면은 비구름이 북쪽으로 이동한다. 우리나라를 동쪽으로 관통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이러한 피해들,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6시 경상북도, 영주, 안동시, 구미, 대구, 영천, 기상 불안정, 이게 비가 어떻게 올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서 집안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런 집중호우가 치면 거기서 그냥 무너질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충북 제천이라든지 광주광역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이거는 예상이 돼요. 근데 이게 지나간 다음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집중 폭우가 오는 거죠. 100mm가 예상이 돼가지고 100mm는 이대로 왔어요. 이대로 왔는데 그 뒤에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훨씬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했기 때문에 100mm, 200mm를 내리게 했기 때문에 100mm가 올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 거기서 200mm, 300mm가 막 쏟아진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상청을 요구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구름이 낮고 예측이 안 돼요. 이 유럽 기상청에서는 이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이것도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맞으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라든지 밀양시, 안동 큰 뇌우가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둥 번개와 상당한 양의 중호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조심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신체적인 피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정부에서 이걸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본인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필수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차후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모르지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럽 기상청에서 내놓는 정보가 헛된 정보가 아니에요. 이 기상 시스템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보 시스템이고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그것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미래의 데이터를 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크지만 이게 맞는다라고 하면은 많은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가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미국 기상청이라든지 일본 기상청이라든지 유럽 기상청, 윈디.com, 어스널스쿨, 그다음에 일본 기상청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뿐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다. 설사 좀 과도했다라고 해도 지나가면 거기서 안전을 얻었기 때문에 안전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위기는 반복되어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